3월 31일 장전 시장입니다. 3대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사실 찰스 슈왑 파산 가능성과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제넷 옐런 재무장관의 은행 규제 강화가 이슈가 나오면서 미국 중소형 금융들이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금융권 리스크가 다시 한 번 더 불거지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했는데 웬걸 그냥 증시를 말아 올렸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이제 새벽 브리핑 올려드렸잖아요. 이제 그냥 악재는 쳐다보지 말고 지금 투자자들의 눈에 보이는 건 연내 금리 인하뿐이다. 요것만 하나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르겠어요. 네, 시장 자체가 과연 이 금융권 리스크들이 시장의 악재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그냥 묻지마 상승에 동조할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고요. 자, 제넬런 재무장관이 은행 규제가 느슨해졌다. 재강화해야 되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다.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2008년도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미국에서는 도드 프랭크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금융기관에 대한 이제 규제 강화 그리고 뭐 감시를 확대하고 중소형 은행에 대해서 무분별한 이제 뭐 정크 펀드라 이런 것들을 발행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인데 이런 것들 트럼프 대통령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완화시키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코로나 때 천문학적인 돈을 풀기도 했었고 그로 인해서 돈이 너무 많이 남아 돌다 보니까 당연히 유동성이 높은 자본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런 것들은 시장 자체에는 악재다. 왜냐면은 결국 유동성을 규제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과감한 투자를 하는 중소형 은행 입장에서는 약간의 규제가 생긴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니고 당연히 다른 리스크가 있는 자본들 또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다만 그냥 증시는 말을 올렸다는 점은 좀 재미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지금 2008년도랑 다른데 좀 천천히 위기가 올 것이다. 결국에는 유동성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시장의 유동성, 자금 경색이 일어나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경기 둔화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리지만은 네, 이런 이슈들은 금리 인하에 묻혀버렸다. 네. 야, 이 정도까지 이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은 뭐 영국이 지금 철강 탄소 국경세 이슈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탄소 국경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플레 감축법에 좀 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보호무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기업들에게 조금 더 이제 친환경적인 정책을 펼치게 규제 이것도 말 그대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뭐 최근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관련 테마주로 고개를 조금 돌려볼 만한데 왜냐면 인플레 감축법도 있으니까 한데 모르겠어요. 사실 이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태양광 풍력에 투자하기에는 저 같으면 2천원짜리 투자하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래서 친환경 정책은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오늘 JP모건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제가 이거 요걸 안 올려드렸네요. JP모건이 지금 당장에 너무 빠르게 내연기관에서 아니면 친환경 정책으로 넘어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에너지 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도 좀 동감합니다. 사실은 뭐 친환경 정책이든 뭐든 경기가 좋을 때 해야 되는 건데 지금처럼 경기 둔화가 우려되고 있고 각국의 은행들이 긴축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에 또다시 뭐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2,000접 정도만 꾸준하게 투자하면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는 많이 없는 상황에서 어제 금융권 리스크들을 무너뜨리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크게 올라갔고 자 그리고 로봇 관련 테마주의 이슈가 어제 시장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시장에 진출하기로 이제 결정이 했고 사실 그 찌라시였는데 의료용 로봇에 진출한다고 이제 찌라시였는데 실질적으로 진출한다고 기사가 났죠. 그리고 이런 로봇 관련 테마주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왜냐면은 결국 인공지능도 엮여 있고 로봇 관련해서는 그리고 결국에는 인구 감소라든가 뭐 스마트 팩토리 이슈 이런 것들은 산업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산업이 결국 넘어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뭐 주 기사 내용도 이거죠. 결국에는 대형주와 이제 시너지가 있는 기업들 로봇주가 테마주로 좀 공략하기 좋은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5개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루노메카, 레인보우 로보티스, 로보티스, 로보스타, SPG 대기업들에게 연동되어 있는 기업들. 왜냐면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뭐 시가총액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실적 개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진 보스턴 로보틱스도 너무 지금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막 팔려다니잖아요. 계속 삼성, 구글도 샀다가 테슬라도 샀다가 막 계속 팔려다니는 것처럼 지금 당장의 로봇주들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정말 고밸류, 고성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자본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로봇 테마주들은 중소형 업종들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대형주 위주로 연동된 종목들만 공략하기 때문에 이 5개 종목만 보면 되는 좀 쉬운 테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있을 것 같고 오늘 뭐 DB 아이텍이 이제 또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왔죠. 네,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왔고 그걸 제외하고는 뭐 에코 프로비엠이 드디어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마이너스 2% 정도밖에 하락세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과연 언제까지 좀 시장을 버텨줄 수 있을지. 어차피 2차전지를 선도하는 기업이고 투자 심리가 다 에코프로로 보고 다른 2차전지들이 끌어올랐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얼마나 좀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만약 에코프로가 고점에 30% 이렇게 떨어지면은 2차전지 다른 종목도 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에코프로 주들이 2차전지의 주도주들 바로미터라고 또 생각하시고 에코프로 관련 테마주들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다른 종목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이 벌써 끝나갑니다. 이제 1분기가 끝나가죠. 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시장의 강세가 나와주면서 좀 좋은 흐름이 이어졌는데 모르겠고 금리 인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